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인식입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 제19강 중심극한 정리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프랑스의 천문학자 라플라스가 정립했다고 그랬죠.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강의 13강 정규분포의 역사하고요. 교재 172페이지에 일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증명하려면요. 당시에 라플라스가 어떤 생각을 갖고 풀어냈는지 그 이론적 배경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중심극한 정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규분포의 가법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재는 통계편 222페이지부터 해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8강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중심극한 정리는요, 모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표본 크기를 뽑아요. 그것을 무한대로 표본수를 늘려서 확보했을 때 그들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그렸을 때 그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또 표본 평균들의 분포의 중심은,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들의 분포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다. 이것이 중심극한 정리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요, 우선 모집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0에 표준 편차가 5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5개씩을 뽑아요. 그럼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5개, 5개. 물론 7개씩 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정한 표본 크기를 계속해서 표본수, 그룹수, 부분군수를 늘려서 확보를 한 다음에 이들의 평균을 구해서요, 그들의 분포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고 그들의 분포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은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정규 분포를 띄는지도 우리가 확인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 패키지를 좀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랜덤 데이터를 우리가 뽑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집단의 모평균은 170, 모표준 편차는 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개씩을 뽑겠습니다. 그것을 C1부터 C500에 저장을 하는데요. 500개의 부분군을 우리가 확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0개를 우리가 뽑았을 때 요까지가 바로 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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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런 식으로, 네, 500개의 부분군 표본수를 이제 확보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건 뭡니까? 이들은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산술 평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기술 통계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500개를 전부 선택을 해서 평균을 구할 때 이때 통계량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번잡하니까요, 산술 평균 하나만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500개의 산술 평균들, 요도를 우리가 복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새로운 워크시트에 좀 옮겨 놓을게요. 왜냐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새로운 워크시트를 열어서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걸 갖고 이제 뭐 합니까? 네, 분포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규 곡선이 포함된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의 집단들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정규분포를 띄느냐?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규성을 검정을 해보면, 네, p-value가 0.814로 정규분포를 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하느냐? 지금 평균이 170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그런데 랜덤 데이터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170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심극한 정리는 이제 표본수가 무한대에 가까운 거죠. 그룹수가. 부분군수가 이제 무한대에 가까운, 무한대인 그런 경우에 모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500개의 표본수로 한정을 했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것이 좀 차이가 날 경우에 170에 수렴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오차인데요. 이론적으로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해보면, 네, C3에 저장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지금 5고요. 그 다음에 SQRT 해서
네, 표본 크기가 5입니다. 그래서 루트 5, 그 루트 5분의 5. 요것이 표준 오차가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2.23607 이렇게 되네요. 근데 우리가 구한 것은 2.276이네요. 2.27, 2.24, 0.04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도 우리가 표본수를, 부분군수를 500개로 한정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무한대로 늘리면, 네, 이론적인 2.23607에 근접하리라는 것을 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중심극한 정리를요, 표본출 과정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자, 다음은 정규분포 가법성을 이용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규분포의 가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 법칙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 두 개의 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데이터 한 개씩을 뽑아요. 그러면 그것이 A1, B1이 되겠죠? 그것을 더합니다. 덧셈 법칙이니까 일단 더해서 하나의 데이터, 개별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뽑아요. 그건 이제 A2, B2가 되겠죠? 그걸 또 더해서 새로운 개별값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A3, B3 해서 또 더해서 새로운 개별값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M개를 우리가 확보했다 그러면, 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분포의 가법성에 의해서 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그 분포는, 토탈 분포는 각각의 모평균이 뮤1, 뮤2일 경우에 그것의 토탈 분포의 평균은 뮤1 플러스 뮤2가 된다는 거죠. 또 이전에 그 모집단의 각각의 분산이 시그마1 제곱, 시그마2 제곱이면 그 토탈 분포의 분산은 시그마1 제곱 플러스 시그마2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규분포의 이제 가법성인데요. 수식으로 좀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개씩 뽑아서 그것을 합을 했죠? 또 한 개씩 뽑아서 그것을 또 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m개를 뽑았다고 할 때, 그것의 평균은 이제 m분의 각각의 그 개별 데이터를 전부 합해서 m개로 나눈 그것이 평균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 그러면, 이것이 정규분포 가법성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토탈 분포에 대한 평균이니까 뮤1 플러스 뮤2가 되겠죠. 자, 분산은 요 개별 데이터가 요거죠. 그래서 개별 데이터가 들어오고 평균이 들어오면 그 편차의 제곱을 합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그것이 이제 분산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정규분포의 가법성에 의하면 시그마1 제곱 플러스 시그마2 제곱이 된다. 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 개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확보했다 그러면 평균을 내서 개별값을 만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만들었을 때 그 두 개를 평균 낸 그 값을 개별 데이터로 우리가 또 확보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하나씩 뽑아요. 그러면 또 평균 낸 값, 또 하나씩 뽑아서 또 평균 낸 값,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한 개씩 뽑은 값의 평균을 가지고 개별 값들의 그 집단을 우리가 형성시키면요, 그것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아까는 개별 값들을 더했죠. 이렇게 더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2로 나눈 케이스니까 AI 플러스 BI는 2로 나눈 이런 형태로 하나의 개별값을 형성할 거고, 그것을 전부 다 또 더한 것을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될 텐데요. 요 분포에. 그런데 2분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2를 밖으로 빼면 앞서 얘기했던 그 덧셈 분포의 2분의 1을 한 이런 구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별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평균을 또 편차의 제곱 합을 구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표현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쓰면요, 2분의 1, 2분의 1을 빼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제곱이니까 4분의 1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정규분포의 가법성을 위해서 표현했던 이런 개념과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프로세스는 하나죠. 분포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두 개씩 갖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각각의 분포가 아니라 이건 같은 분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 그런 프로세스에서, 한 개의 프로세스에서 두 개를 뽑았다. 그러면 원래 분포가 모평균이 뮤니까 그때는 이제 뮤 플러스 뮤가 되겠죠. 그래서 2뮤가 됩니다. 분산은 2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분포일 경우에는 요 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2뮤가 된다는 얘기죠. 2뮤. 그래서 같은 분포에서 두 개씩 뽑으면
약분이 돼서 뮤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분사는 같은 분포는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인데 같은 분포니까 2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여기 2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 2분의 1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3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게 3으로 바뀌니까 평균은 3분의 1 뮤가 됩니다. 4개씩 뽑으면 4분의 AI 플러스 BI 플러스 CI 플러스 DI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4개가 되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뮤 플러스 뮤 플러스 뮤 플러스 뮤가 되니까 4뮤가 되니까 역시 약분되면 뮤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의 분포는 항상 토탈 분포는 뮤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분사는 3개를 뽑으면 이게 3분이 되니까 9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시그마 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 3시그마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9분의 1과 3을 약분하면 3분의 1 시그마 제곱이 되죠. 4개인 경우는 요게 4가 되니까 요게 1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4 시그마 제곱이 되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죠. 자, 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의 모집단에서 한 개씩 뽑게 되면 그건 뭐 원래가 같은 모집단과 일치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될 거고요. 2개씩 뽑으면 그때는 평균의 분포는 2분의 1 그다음에 가로 열고 뮤 플러스 뮤 2뮤가 되니까 뮤로 다시 원래 분포가 되고요. 분사는 4분의 1 가로 열고 시그마 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 2 시그마 제곱이 되니까 약분하면 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이걸 루트 씌운 루트 2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물론 이제 3개씩 뽑게 되면 9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3 시그마 제곱이 되니까 약분하면 3 시그마 제곱.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n개씩 뽑게 된다 그러면 n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루트를 씌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심육한 정리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심육한 정리를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규표의 가법성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후의 강의에서는요, 중심육한 정리를 가지고 응용한 그런 그 추정이나 가설 검정들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